안녕하십니까? 학원 방학했었죠? 네. 쉬니까 어때요? 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자, 오늘은 다짐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예. 자, 합격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예. 준비되셨죠? 예. 자, 합격을 위하여. 이 박수를 막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열기가 적어. 따끔따끔해야 이 효력이 오는데. 자, 준비되셨죠? 예. 자, 합격을 위하여. 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이제 계절 절기가 바뀌니까, 예. 그죠? 예.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좀 편하게. 예. 오늘 그래요? 예. 그러면 가을이 오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꿈을 꾸면서 갑시다. 예. 오늘 힘들지만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죠? 예. 여름이니까 산하고 어디예요? 바다잖아. 그죠? 예. 야, 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에보다는 밑에를 좋아합니다. 예, 밑에. 올해는 무조건 합격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런 데 가는 거야, 이런 데. 그죠? 예.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보유세, 재산세 맞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런데 세 문제니까 해볼 만하고, 종부세에서도 최소한 한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니까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16문항 중에 4문제가 최소한 출제되는 범위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이번 달까지는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수업은 설명을 요 PPT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본 요약집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재산세, 과세에 대상하면 이렇게 5가지예요. 근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게 뭐예요?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재산세 부과하죠.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별도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상가 부동산은 토지분 재산세 따로 계산해서 9월 달에 고지서 발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세 계산해서 7월 달에 고지서 나오죠.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이잖아요. 그 두 개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는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온다.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거죠. 자, 그런데 이때 토지와 건축물은 별도로 정리할 건 없어요. 우리 시군구 안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모든 토지. 그리고 건축물도 무허가 건축물이냐 허가받은 건축물이냐 세금 부과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똑같아. 무허가 건물. 그래서 어떤 분은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냅니까? 내죠. 그죠? 무허가 건물 새로 취득했으면, 건물을 지었는데 무허가를 짓거나 또는 매매로 무허가 건물을 취득해도 취득세 내고,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매년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무허가 건물 팔았으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허가 여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그거 무허가인데 어떻게 알고 세금 부과합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 예? 요즘은 위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항공 촬영에 쫙 촬영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단독주택 옥상에 물탱크 없애버리고 옥탑방으로 사용하는지 용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돼 있다. 그래서 허가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매년 재산세 안 나오던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간혹가다 누락이 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런 분은 시청, 구청에 가서 얘기해봐. 바로 부과되지. 이해가세요? 나 자동차 가지고 있는데요, 재산세 안 냈는데요 라고 해봐.
재산세 안 내. 왜?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과세 대상에는 허가 여부는 묻지 안 해. 무조건 건축물이면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여부 관계없다. 그런데 우리 과세 대상에서는 시험에서 두 가지예요.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좀 이따 할 건데 6월 1일 토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하나는 주택, 요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요 지문이에요. 요거 5개 가지고 지문 하나 물어볼 수 있죠. 문제 하나로. 자,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중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하고 거기 딸려있는 뭐까지? 토지까지가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요? 토지 합친 게 주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문 하나 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요. 주택에 건물하고 토지가 있잖아요. 이게 주택이 아니라면 건축물 따로 재산세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할 텐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뭔데 건축물이지만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요거는 토지지만 토지로 과세 안 하고 따로 떼어서 묶어서 주택으로 간다. 그 뜻이 뭐야?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 이거예요. 이거는 건물하고 토지지만 토지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별도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여기에 주거용 토지는 이리 와. 이리. 그리고 주거용 건물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리 와서 별도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할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의 주택은 빼라. 그리고 두 번째, 주택에 부속된 토지 그랬죠? 그럼 무한정이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명백하지 않다. 그럴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최고 10배까지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10배를 뭐하면? 초과하는 건 다 되지. 그죠? 예. 다음, 다가구 주택 물어보죠. 여러분, 주택은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앞으로 돈을 버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 내라 이거죠. 그러면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엄청나지. 그럼 누진세로 가니까 주택은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예?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에 뭘로 봐라. 그러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로 쪼개. 그래서 10개로 보고 따로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 적으니까 세금 부담이 적어지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기본은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면 이거 답이 나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주택으로 본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한 동의 건물이 있죠. 동자 붙었네.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은 우리가 면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위에 아파트 부분은 주택으로 따로 등기되어 있고 밑에는 상가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위에 아파트 부분만 주택이죠. 예, 밑에는 상가고. 그러니까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냐 일반 건물이냐 재산세가 서로 달라요. 세율이. 다음, 많이 물어보는 건 4번보다는 5번이죠. 한 구의 건물은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잘라서 등기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주택, 3층짜리 4층짜리 상가주택이 있다. 그런데 일부는 근린생활, 밑에는 점포 등으로 임대주고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럼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택 면적이 뭐하면 50% 이상이면, 절반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래야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얘 여기가 주택이고 여기가 상가다. 그러면 한 구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요게 몇 프로? 50% 이상이다. 그러면 상가로 가면 이 부분 상가로 계산하면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봐줘?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주택 면적이 적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주택 면적이 뭐하면 적으면 전부 다 상가로 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50%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는요 50% 이상이 아니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틀려요. 법이 틀리니까 50% 초과할 때, 예? 클 때 재산세는 50% 이상은 같거나 크면 전부주택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본다. 같아도 아니에요. 클 때만. 이해가세요? 자, 재산세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휴양시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했는데 별장은 3월 달에 폐지됐죠. 그러니까 별장은 없단 말이지. 그런 단어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 그 단어가 아예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이어서 보죠. 비과세가 뭐예요? 비과세. 여러분 교재 58쪽 보시면 순서 바꿔서 58페이지 비과세 나왔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지 마라. 이게 비과세잖아. 그러면 어떤 거? 여기는 국가 등이 1번 국가 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 그래서 줄여서 국가 등이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이해가세요? 여러분 여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걷어가야죠. 그런데 강서구 안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땅이 엄청 많아. 꽝이지. 세금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비과세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국가 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럼 2번은 뭐예요? 2번은 많이 물어보는 게 2번이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공적인데 공공용에 사용하고 있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공짜로 사용하는 거 무상 공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재산을 공짜로 대가 안 주고 1년 이상 공적인데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는 돈 버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세금 내지 마 이 얘기죠. 예?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남의 재산을 돈도 안 주고 공짜로 사용합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공공용이죠. 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얘 땅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강서구청은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땅 사용료 줘야지. 그죠? 근데 얘가 볼 때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에이, 안 받을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국가 등이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요. 몇 년 이상. 그럼 요 부분은 얘한테 너도 내지 마 이 얘기잖아. 공짜로 사용하니까. 이해 가세요?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 내지 마라. 몇 년 이상.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 앞으로 뭐 하겠다고? 공짜로 사용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뭐다? 비과세. 이해 가세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1번 그 용도 구분 이런 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건 가지고 있어 본들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없죠. 수익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마 이 얘기고, 또 산림보호구역에 의해서 지정된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생략됐는데 군사시설보호법의 통제보호구역, 민간인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민통선 지역 안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으니까 세금 내지 마. 왜? 출입했다는 지뢰 밟아 죽잖아. 그죠?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특정인은 허가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농사 지면서. 그래서 답
과수원 이거 농사 짓고 있다 6월 1일 현재. 그리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죠. 요건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하고 세금 내고 요것을 제외한 것이 보다 비과세.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전다 과수원 대지는 뭐고 세금 내야 돼. 과세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것을 제외한 땅 요게 뭐다 비과세. 최종님 시험님 한 번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묘목 씨앗을 얻기 위해서 심어놓은 임야 연구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임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공원 자연 보존지구안에 있는 임야도 비과세입니다. 자연을 뭐라고요? 보존한다는 얘기는 임야 소유자라도 거기 출입할 수가 없어요. 보존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출입하면 안 돼. 내가 임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송이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송이 캐러 가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빼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자연보존지구는 아예 출입할 수 없어요. 똑같은 법인데 요거랑 비슷한 게 있네.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지구의 임야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 뭐라고요? 환경. 요거는 보존은 아예 출입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야. 근데 이거는 일부분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분리과세.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자,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임야. 자, 요 정도만 보시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3번이죠. 임시건축물인데 몇 년?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죠. 근데 시험에서 간혹 물어봐요.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인데 해원제 골프장 건축물이다. 사치성. 그건 과세야.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하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4번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5번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됐다. 얘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거나 보상금 받고 철거하기로 계약이 확정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다? 비과세.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중요한 건 뭐만? 건물분만 비과세. 철거되니까. 시험에서 물어봤죠. 뭐라고? 철거, 계약 체결된 건축물과 또는 부속된 토지 및 거기에 딸려있는 대지. 이거는 아니야.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세금 내야지. 뭐만? 건물분만, 건축물만. 철거 명령 받으면 철거가 됐든 안 됐든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럼 대지는 사용할 수 있죠? 예, 대지는 뭐하고? 과세, 건물분만 비과세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과세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서 잠깐 보고 갑니다. 여러분 49페이지 다시 가서 재산세 특징의 첫 번째 칸은 알아야 되겠죠. 재산세는 누가 세금 내라고 하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그래서 시군세 그래도 되고 시군구세 그래도 되고 구 표시가 없어도 자치구는 항상 포함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또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됐어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걸 뭐라 그래? 보통 징수. 보통 징수. 그리고 6번 재산세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자 1,000만 원 초과하면 물건으로 내는 물납도 있고 250만 원 초과하면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도 있고 올해 개정돼서 추가로 들어온 거 있는데 납부유예라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세금을 뒤에까지 밀어주겠다. 언제까지? 본인이 죽을 때까지 밀어주겠다. 대신 담보로 맡겨놔야 돼. 예? 예, 그거 뒤에 가서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7번. 재산세는 누가 계산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려고 봤더니 걷어갈 세금이 2,000원도 안 돼. 그런데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징수 면제. 그죠? 그리고 세부 담당한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무조건 세금 났다고 다 고지서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죠. 자, 참고로 받고 이제 밑에 지문 과세 대상 그랬죠. 거기서 꼭 기억할 거 첫 번째 줄 끝에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한다. 그거 줄치면 되죠.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거기까지만 줄치고 다만 두 번째 줄 보시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상의 현황으로 부과했을 때보다 사실상 현황으로 세금을 부과했더니 세금이 더 낮으면 시장군수가 손해보죠. 세금 조금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뭘로 하겠다?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예외 규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거 원칙이보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다음 장 50쪽에 보시면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있죠. 거기서 우리 기억할 건 세 번째 칸의 주택.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죠. 이때 끝에 옆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예, 주택은 건물로 과세하지 않고 토지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 합쳐서 별도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됐습니까? 예, 비과세는 이제 요걸로 생략을 하고 다음 이제 50쪽으로 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요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토지는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먼저 순서 좀 바꿔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나왔죠. 자, 우선 먼저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냐 개념 정도 알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자,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비사업용. 이게 생각이 안 나. 비사업용, 비효율적.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어. 그건 뭐야? 투기지. 그죠? 그럼 땅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돈 벌면 법인세 내지만 이런 땅은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내는 거 없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인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땅 비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투기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왜?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세금 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비사업용 비효율적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대리경작을 하든 임대차 경작을 하든 누구든 거기서 뭐하고 있으면 돼? 농사 지면 되는 거지. 제촌작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농지의 용도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지 소유자는 농사 안 짓지만 그걸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비효율적이지. 그리고 일정 면적을 뭐라고요? 초과자가 붙은 거. 초과자가 붙은 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비효율적. 사업하는 토지는 세금 부담 줄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그럼 목장용지죠.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세법을 잘 모르는 박구서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예? 축산업하고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여의도만한 땅 사놓고 흑염소 한 10마리 사다가 풀어놓고 나 뭐하고 있어? 축산업하고 있으면 이거 다 봐줘야 돼? 아니죠. 축산법에는 허가 기준이 있다. 몇 마리 가축이냐, 요 가축 수에 따라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인정해줘. 그게 사업이야. 근데 그것을 뭐하면 초과하는 건 이건 투기지. 투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자가 붙는 건 묻지 말라고 그랬죠.
뭐가 초과되느냐? 목장용지 초과됐다, 공장용지 초과됐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다, 주택의 5배 아직 10배를 보였다 초과. 그런 거 묻지마. 그냥 초과자가 붙으면 비사업용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지역도 따질 필요 없죠. 그리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죠.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대지잖아. 그런데 여기 뭐가 없으면, 건물이 없으면 얘는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나 대지 맞아? 이거 나 대지. 아무것도 없는 거. 이해가세요? 그리고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했어요. 철거됐죠. 그리고 몇 개월 지났다. 6개월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틀려요. 6개월 지났으면 나 대지와 똑같아. 6개월 지났으면. 안 지났으면 이리가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됐으면 6개월까지는 봐줘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나 대지.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거 있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6번이 어려운 거죠. 토지가액 몇 프로? 2%. 여기 보세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뭐가 시가 표준액이 1억이라고 그래봐요. 시가 표준액이 1억 하면 실거래 가격은 2억 가까이 되는 거지. 근데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가 1억짜리 땅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뭐야? 나대지면 종합합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건물 주고 저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 지었다니까? 이해가세요? 건물이 얼마냐? 요 토지 가격이 몇 프로? 2%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토지 가격이 1억이면 10%가 얼마예요? 1,000만 원. 1%면 100만 원. 1억짜리 하는데 여기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건물을 지어놨다. 이런 건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 지어놨다고 그랬잖아. 걔가 뭐야? 경공이라고 존칭을 써야지. 그래도 이건 건축물이죠? 있잖아. 인정해 준다니까. 요 바닥 면적은 인정해 줘. 뭘로? 별도 합산. 근데 요것을 제외한 거는 뭐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2% 미달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게 뭐냐? 초과하는 토지 얘기죠. 바닥 면적을 초과하는 건 그건 나대지와 똑같다. 그럼 요거까지는 뭐고?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별도 합산. 이해가세요? 이것이 비사업용 비효율적이에요. 종합합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그럼 여기는 별도 합산은 뭐죠? 이거의 반대의 개념. 사업용, 업무용 토지죠. 사업하는데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거, 주차장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사업하는 거잖아. 이런 건 뭐보다는,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죠. 왜 줄여줘야 돼? 이거 가지고 뭐 하니까? 개인은 사업을 하면 돈 벌죠. 그러면 개인은 소득세 내죠. 회사가 이런 땅 가지고 사업하면 법인세 내죠.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서 사업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거고, 이건 세금 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합쳐라. 그래서 별도 합산. 그래서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우리나라의 땅은 국토가 좁은데 거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특히 생산성에 이용하는 거. 창조하는 생산,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별도가 아니라 뭘로 가?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지. 공장이 있을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이 있을 지역이 어디입니까?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수출공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거지역에 있다. 뭐가? 공장이 있을 장소가, 이건 보호해 줄 필요가, 만약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사업이라도 이리 와.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근데 있을 장소가 안 되죠? 예, 그냥 안 봐줘.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별도 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멸실되고 요거랑 6개월 지났으면 나대지야. 근데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있었는데 안 지났으면 있는 걸로 보고 뭘로? 별도 합산. 6개월까지는.
그 다음에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공장 건물도 아니고 사치성 건물도 아닌 무허가 건물 빼놓고는 주택 빼면 뭐가 있어요?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영업용. 영업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딸려있는 뭐? 토지. 이 학원 건물은 임대사업하죠? 사업하잖아. 이 건물에 딸려있는 밑에 있는 토지는 뭐야? 그게 뭐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다만 조금 더 들어가면 기준 면적까지. 기준 면적을 구하면 요리와 초가자가 붙으면 이리 와. 짜투리는 초가 다가 아니라 기본은 이리 가고 짜투리 부분만 이리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자, 4번은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거 있죠? 주차장 사업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야적장, 컨테이너장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또는 가구 공장 같은 데 보면 건물 밖에서도 작업하죠?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비사업용, 요거는 사업용. 그러면 분리과세는 뭐냐? 분리는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합산자가 붙었죠? 요거는 요거끼리 합쳐서 계산하고, 요것도 요거끼리 합쳐서 계산하죠? 소유자별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강서구청 안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계산해요. 강서구에 안에 이런 토지 있으면 요거는 별도 합산으로 합쳐서. 그런데 여기 분리는 뭐예요? 소유자가 같아도 따로따로 계산하라 얘기. 왜 따로따로 계산해요? 차등이 뭐야? 차별해서 과세해야죠. 아주 세금 높게, 아니면 아주 낮게, 높은 세율을 고율, 낮은 세율을 저율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높은 낮은 거.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돈 많이 벌죠. 세금 많이 내야 돼.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같은 건 세금 부담 줄여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해야 돼. 이거랑 소유자가 사치성 재산 토지도 있고 농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합쳐서 세금 계산하면 안 되잖아. 세율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뭐 농지나 뭐 있어요? 목장, 용지. 그럼 농지, 목장, 용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묶여져 있는 지역에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죠. 이런 거. 그리고 군읍면 있죠. 군읍면단이 여기서 농사 짓는 건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건 따로 떼서 이리 와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종중, 문중이 소유한 토지하면 대표적인 거 뭐죠? 임야, 농지. 종중 소유 임야, 종중 소유 농지는 투기가 아니다.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세금 부담 줄여주고, 특정 임야는 아까 법률 등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뭐 임야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 이거 사업이죠. 예? 또는 물류 터미널 있죠. 화물 터미널로 사용하는 땅 있죠. 그리고 소금 생산에 이용하는 염전호로 사용하는 토지 있죠. 이런 건 무슨 사업이냐? 전부 다 묶어서 공익사업이야. 이해가세요? 여러분, 대중운송수단인 고속버스 터미널에 세금 많이 부과하면 교통요금 올라가죠. 그럼 국민들한테 부담이 바로 가죠. 또 물류 유통하는 화물 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에 세금 많이 부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금 생산하는 염전은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소금 아무리 비싸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에 너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게 이거예요. 염전. 이해가세요? 그 외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게 뭐냐?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주택공급이죠. 그런 것도 공익이야. 그래도 특별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자, 물론 세율이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요거는 1000분의 2 공익사업. 이해가서 사치성 재산하면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나 고급 오락장 토지 있죠. 요거는 세금 제일, 재산세, 부동산 중에서 제일 높은 거 40%, 1000분의 40이 아니 40%가 아니라 4%죠.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따로 계산해요. 근데 요거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이거 다 정리하기가 힘들면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사치성은 따로 떼어서 벌로가 세금 많이 내야 돼. 분리과세. 농사 짓거나 축산업을 하고 있죠. 입지 조건 맞으면 세금 부담 줄여준다고 분리과세. 그리고 이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다? 종합합산. 별도합산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업의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건 별도합산이다. 이렇게 되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는 다시 점검합니다. 50페이지 다시 봐요. 50페이지 농지 나왔죠? 50페이지 농지 나왔어요? 예, 거기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농지는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개인, 소유, 경작하는 농지 있죠?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사 짓고 있어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농사 지으면 다 정상이냐? 있을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뭐 특별하다 그래서 특정 회사죠. 법인 또는 누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 짓는데 어디에서 농사 짓느냐 이 얘기예요. 기본이 군, 면 이런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투기가 아니에요. 기본이. 그러면 농지가 군읍면 지역도 있나? 시 이상 지역도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에도 농지가 있고 부천시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그 다음에 뭐 광역시, 일반 무슨 지역? 요거 위에 단계가 특광시, 그죠? 요 지역은 둘로 나눠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보존하겠다, 묶어놓은 지역,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있으면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다른 데는 안 돼. 개발할 수 없도록 묶여져 있는 뭐 개발 제한구역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거 인정해 줍니다. 그린벨트 무슨 지역? 녹지 지역. 자, 이렇게 여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이건 분리 과세 간다.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제일 낮은 1000분의 얼마? 0.7. 100분율로 얘기하면 0.07%. 이해가세요? 예. 그럼 이거 빼놓고는 어디로 가? 종합합산이에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가 힘들면 요렇게 하라고 그랬죠. 요렇게 뭐. 자, 도시지역 어디? 안에. 도시지역 어디? 밖에. 도시지역 밖에는 다 해당이 돼. 그죠? 도시지역 안에는 어디? 개발 제한구역하고 뭐? 녹지 지역에 있는 것만 뭐야? 분리과세라니까. 분리과세. 세금 부담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지. 이거 빼고는 다 어디로 가? 종합합산이니까 비효율적. 이해가세요? 농지는 어디 있으면 돼?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안에, 이제 안에란 말 안 해도 돼.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그게 박스 밑에 표시해 놓은 거죠? 예, 박스 놓은 거 그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세 번째 줄에 뭐 있어요? 종중소유 농지라고 그랬죠? 종중소유 농지 이런 건 투기가 아니다. 그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예. 다음. 여기 보실래요? 그러면 됐습니까? 예? 농지는 도시지역 어디? 밖에.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서 뭐 분리과세로 가는 거죠. 면적 제한 그런 거 없어요. 농지는 기준 면적 그런 거 없어요. 얼마가 됐든 면적 따지지 않으니까 지역만 따져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목장 용지로 볼게요. 여기 보실래요? 이번에는 무슨 용지?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죠. 축산업에 이용하는 목장용지는 개인이 축산업을 하든 법인이 축산업을 하든 다 똑같아. 그러면 이것도 정리하면 이거죠. 자, 무슨 지역, 군, 면 이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일반 무슨 지역? 시지역 중에서는 도시, 지역, 어디 밖에서 하면 돼. 그런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다른 데는 안 돼. 묶여져 있는 개발할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그린벨트 무슨 지역? 녹지 지역이죠. 이런 데서 뭐를 하고 있다고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기준 면적까지만 뭘로 간다? 분리 과세 간다. 세율은 1000분의 얼마? 0.7. 그죠? 그럼 이거 빼고는 어디로 가다? 종합합산. 그래서 이것도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도시적 어디? 밖에 있으면 돼. 도시적 어디? 안에는 다른데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돼.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에 있으면 뭘로 가? 분리과세. 다만 어디까지만? 기준면적까지. 그러면 기준면적을 구하면 초과자 어디로 가? 종합합산. 주거지역은 초과하든 안 하든 다 종합합산. 상업지역도 종합합산. 공업지역도 종합합산. 요거 빼고는 다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까 농지도 이거랑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농지하고 뭐는 목장용지는 같이 생각하면 돼. 농지, 목장용지, 도시적 어디? 밖에.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다만 농지는 면적 기준이 없지만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만이다. 얘기. 다음 하나만 더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 보시냐면 52페이지 공장용지라고 나왔죠. 예? 공장용지가 뭐죠? 공장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가 공장용지. 반대로 얘기해도 돼. 땅 위에 뭐가 있으면 공장 건물이 있으면 그게 공장용지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알아야 돼요. 공장용지는 거기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허가 받았거나 건축법에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과 그건 생략하고 옆에 건축 중인 경우를 보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짓고 있으면 공장 용지로 봐주고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이거죠. 그렇게만 나오면 또 나오네. 욕심 많은 누구는? 박 교수는 공장 용지라가 무엇이면 공장을 공사 중에 있으면 공장 용지로 봐준다. 그러면 공사만 시작해. 그리고 안 해 그냥. 그러면 이거 건축 중이네.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겠지. 이해가세요? 공사를 시작만 해놓고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래도 공장 용지로 봐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뭐했다면 그렇죠. 중단된 것은 공장 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건축 중인 경우는 공장 용지로 봐주는데 시작만 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이용해서 세금 포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건 공장 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밑에 1, 2, 3번 읍면지역 그랬죠? 그럼 1, 2, 3 읍면하면 군지역도 들어가. 군, 면 그 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시 이상 지역이죠? 시 이상 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도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네. 예? 인천광역시 어디에? 남동공단 산업단지죠? 주한공단 있죠? 산업단지 국가가 정해놓은 거. 또는 공업지역이라는 데가 있죠? 이런 데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지. 공장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 있어도 되죠. 예,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어디로 가? 분리과세. 생산성이니까 분리과세에 사업을 하더라도 있을 지역에서 공장이 있죠.
세금 부담 줄여줘요. 예? 예, 어디로가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세 부담을 줄여준다. 그런데 기준 면적을 보여서요. 초과 있거나 있을 지역이 아닌 지역 있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있을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장용지는 자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군, 면 여기 있으면 돼.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아. 군읍면은. 그러면 특별히 이거 표시할 수는 없는데 시 이상 하면 어디야?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이죠. 그럼 여기에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어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수출공단. 그리고 무슨 지역? 공업지역에 있잖아요. 여기는 있어도 돼. 그래서 어디가?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줘요. 다른 거랑 합산하지 않아. 근데 공장이 있을 장소가 아닌 거 어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는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지역에 있으면 입지 조건 안 맞죠? 이건 보호 안 해줘. 그냥 사업이야. 뭐 별도 없어.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 따지지 말고 여기든 초과자가 붙었어요. 초과 어디로 가? 종합합사 이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 나머지는 요거 쭉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납세 의무자 들어갑니다.